다문화 가족 현황이 저희들이 321가구로 지금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혼이 되거나 가정이 깨진 다문화 가족까지 포함한 한 460가구 정도 파악이 되는 걸로 나오는데, 그런 가정들도 좀 돌볼 수 있도록 한번 발굴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리 하나 놓고 도로 포장 하나 안 하면 이분들 그런 처우는 얼마든지 개선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질의원을 질의해 주시면 도혜재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그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앞에 옵쪽에 보니까 통계가 있어요. 다문화 가족 현황이 저희들이 321가구로 지금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행안부 자료에 의해서 321가족이시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가구입니다. 파악이 안 된 다문화 가족도 뭐 있을 것 같고, 네. 다른데 한번 여쭤서 보니까 이미 이제 결혼을 했다가 이혼이 되거나 가정이 깨진 다문화 가족까지 포함하면 한 460가구 정도 파악이 되는 걸로 나오는데, 140가구 정도는 실질적인 다문화 가정이었는데 이혼이 하거나 가정이 깨어져서 누락이 되어 있는 그런 숫자가 맞지 않겠나 싶거든요. 네. 321가구는 현재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시집으로 온 그런 가구, 또 기아를 한 가구를 포함된 거고, 140가구는 거기에 있는 자녀들은 결국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일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가구들이 대부분 보면 좀 소위 말해서 남자분이 가장이 정상적인 가정을 좀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이 깨졌다고 보는데, 그런 가정의 아이들이 대부분이 보면 제대로 된 양육을 잘 못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내용들 한번 보셨죠, 회장님? 네. 위험에 놓여 있는 다문화 가정들을 이렇게 사례를 한번 들여다보면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네. 부모님이 그 정상적인 한국 언어를 빨리 못 배워서 자녀들한테 양육하면서 가르치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다면 가장이나 그 가족들이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시골에 있고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가정들이 보면 자녀들에게 그런 한글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걸 잘 못하는데, 특히 면 단위의 초등학교 가보면 그 심각한 수준을 제가 종종 봤거든요. 심지어는 수련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운동회를 가보니까 학부모님들의 한 80% 정도가 다문화 가정으로 되어 있는 외국인 여성들이 학부모로 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은 가족센터로 원래 바뀌었죠. 네. 다문화 가족센터로 운영될 때 거기서 나오시는 분들이 좀 몇 가구 안 되는지 알았는데, 그래도 의외로 많이 나오시는 걸 봤거든요. 네. 언어도 배우러 오시고, 또 아이 돌봄 서비스도 그 가정들에 다 파견이 가서 이제 되는 것도 받고 해서 그나마 돌봐지고는 있구나라고 이제 판단했는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가정들이 더 많다, 이런 것들을 봤는데, 우리 혹시 그 건강가족센터에서도 요 149가구의 그 가정이 깨진 가구들도 돌보고 있나요? 지금 현재 그 다문화 가족센터에서는 지금 321가구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140가구에 대해서는 다문화 센터에 이제 포함은 안 돼 있겠지만 지금 현재 복지 테두리 안에 다 들어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지원과에서 운영하는 뭐 드림 스타트 사업 12세 미만 아동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주민복지과에서 그 하고 있는 사례관리 희망복지 지원단이라든지, 그 위기 가정 아동들에게 저희가 그 사례관리를 충분히 그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은 아직 안 돼 있지만 요런 그 지원에 의해서 지금 뭐 지원을 받고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되지만, 저도 이제 그 면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다문화 가정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제 그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꼼꼼하게 그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5쪽에도 통계도 보면요, 이제 다문화 가정은
321가구로 파악되어 있는데 다문화 가족의 자녀는 366명으로만 집계되어 있는데 네. 우리 가족센터에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지금은 관리되지 않겠지만 460가구가 있었다는 말은 자녀도 최하 460명은 넘었을 텐데 그런 가정들도 좀 돌볼 수 있도록 한번 발굴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이 조금 많이 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아이들 그 연령별 분포도 보면 지금 0세에서 7세가 152명으로 되어 있지만 이 자녀들이 이제 한 명 놓는 게 아니고 2세, 3세까지 놓으니까 그런 인연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성주군의 우리 이 다문화 가정들이 좀 늘면 결국은 인구 유입도 저는 여기서 난다고 보거든요. 지금 시골에 뭐 어린아이 소리 나는 데는 가보면 대부분이 다문화 가정들이 많고 없네야 뭐 젊은 세대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 면사무소에 등록되는 데 보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많다라고 들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지금 가족센터로 변경이 되면서 우리 창의문화교류센터로 이제 올 상반기 중에 이전이 될 것 같습니까? 저희 현재 계획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네, 좀 이제 가봐야 돼요. 공사나 준공을 지켜봐야 됩니까? 네네. 여기 보면 공동육아 나눔터라는 상시 전문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이 그게 이제 갖춰진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애로사항이 공동육아 나눔터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실은 갖춰지는데 거기에 따르는 그 인력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지금 예산이 안 잡혀 있대요. 네, 없습니다. 없으면 시설은 갖춰놓고 운영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안 그래도 그 중앙에서도 이제 가족센터가 이제 전국적으로 신축이 되면서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해서 그 인력을 계속 그 확충을 하라고 공문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문 상담실이나 여기 가족센터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인력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라든지 요 인원은 좀 검토가 돼 가지고 좀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인력은 이제 채용하라고 내려왔더라도 거기에 네. 대한 국비나 이런 게 지원되는 건 없으니 네, 현재까지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알아서라도 좀 만들어서 해라 이런 뜻인가요? 네. 상담실은 다 갖춰놓고 지금 예산도 없고 이러니까 걱정하는 부분이 있던데 네. 그러면 일단 이거는 군비로라도 일단 인력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이 돼야 되겠다 그죠? 네. 시설을 잘 해놓고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또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센터에 운영하는 그 직원들의 근로시간이 보니까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남편들이 퇴근하는 그런 저녁 시간과 그다음에 아이들과 가족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주말 토요일에 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까지 토요일날 하고 있는지는 몰랐는데 실제 다문화 가정들이나 건강한 가정들을 케어해주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시간이 그렇게 된다고 들었는데 이분들이 야간에 이제 평일 저녁 시간이나 토요일날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그에 따르는 수당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 보니까. 네. 요즘 대체 유무나 이런 것도 보면 평일날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거 봐요. 그럼 센터 운영하면서 불가피하게 시간은 그렇게 저녁 시간과 주말에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처우나 시간의 수당 같은 게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에서도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네, 현재 그 시간의 수당을 받고 있지 못하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현재 가족센터 직원들밖에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그 특성상 지금 주간에 가족 그 프로그램을 하기 어렵고 사실 다문화 센터에서 가족센터에서 그렇게 이제 주말이나 야간에 운영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선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직원들에게도 저희도 이제 야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면 조금 좀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추경에 뭐 조금이나마 좀 시간의 수당을 확보를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좀 진작시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화예술회관에 한 번씩 가보면 다문화 가정들이 그게 프로그램을 하러 낮에도 오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네. 그분들하고 대화를 이래 하다 보니까 저녁 시간에도 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매주 있고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또 토요일 날마다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네.
근무를 시간 조정을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그 예산이 없어서 시간의 수당이나 이런 걸 한 번도 못 받기 때문에 평일날 돌아가면서 대체 휴무로 쉰다. 네. 그 평일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평일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그냥 봉사한다는 심정으로 평일도 이제 일은 하고 있는데 이 건강 가정을 그 케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빼서 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처우가 전혀 안 돼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한 400가구가 넘는 이런 건강 가정들을 제대로 케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큰 예산도 아닌 것 같아요. 네. 다리 하나 놓고 도로 포장 하나 안 하면 이분들 그런 처우는 얼마든지 개선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여태까지 왜 놓치고 있었는지 과에서 신경을 좀 덜 쓴 게 아닌가 의원님들을 설득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구 유입에 우리 다문화 가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아이들이 그 한 460가구에서 아이들 2명만 낳아도 그 얼마나 많은 인원들입니까? 그리고 그런 가정들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잘 케어해서 성주 군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그렇게 놓쳐버리면 더 큰 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감사합니다. 부분에 계장님 나중에 과장님 오시면 과장님 네. 상의 잘 하셔서 부족한 부분은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하시고 네. 또 시설도 해놔놓고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좀 기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